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신용전문가입니다. 수요일에 명인들의 복귀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오늘 뭐 투자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또 베트남 또 이제 하노이 쪽으로 많이 시선이 가 있을 텐데요. 한반도에 봄이 오늘 합니다. 뭐 이런 어떤 기운들 받아가지고 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훈풍들이 계속 밀어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또 투자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겠죠. 오늘 명인들의 복귀도 그런 도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지수는요 0.37% 상승해서 22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이제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좀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마감했다는 거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강세 덕분에 이제 0.68% 상승해서 752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양시장 모두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수 저항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 밀리거나 하는 부분 없이 안정적인 기조를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분봉을 한번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이죠. 분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10분봉입니다. 코스피 지수 10분봉인데 굉장히 플랫하죠. 예, 거의 변동이 없었다. 예, 거래 대금도 굉장히 급감했고 그리고 장중에 등락 자체도 굉장히 촘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뚜렷한 그런 심리죠. 지금 북미 회담이 지금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시장이 좀 관망한 어떤 그 흐름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막판에 좀 들어왔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강력하게 지수를 견인한 어떤 수급 정도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랜만에 분봉 제가 체크해드리는데요. 코스피랑 비슷하게 장중에는 거의 플랫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에 좀 수급을 좀 이끌면서 이제 이런 어떤 강세 좀 마감을 해줬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요즘 최근에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다는 거를 분명하게 좀 보여주는 어떤 오늘 장중의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분봉 흐름을 보시면 뚜렷하게 오늘 좀 관망세가 좀 지쳤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일봉으로 한번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 일주일마다 제가 짚어드리지만 최근에 어떤 저항권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관망 심리가 굉장히 짙어지면서 수급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는 부분이 이 북미 회담의 어떤 영향권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받는 어떤 영역에 있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근데 최근에 좀 올라왔긴 하지만 그 고정적인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결국은 지정학적인 이슈에 걸려 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북미 회담 자체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여러 가지 비핵화였던 여러 가지 로드맵,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어떤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면, 이 한국 증시가 한번 여기서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관망세가 짙으면서 플랫하게 지수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이벤트 효과는 분명히 증시 전반적으로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일 이벤트 때문에 대북 관련주도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대북 관련주를 매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이나 이제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방향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한다면 그런 고민이 좀 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지수 상황은 굉장히 지수가 플랫하게 움직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해소 가능성 이런 부분이 저는 지수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해외 시장의 동향을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이 지금
먼저 상해 증시부터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미중 간에 지금 무역 그 분쟁이 봉합된다는 어떤 그 기대감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협상 시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연장한 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게 많아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조정할 게 품목이 굉장히 많고 예,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포인트로 시한이 연장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국 증시에 굉장히 좀 훈풍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고 또 이제 중국 증시는 또 하나 이벤트가 있죠. MSCI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신흥국 쪽에 중국 상해 증시가 비중이 올라가는 게 지금 내일 정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에는 수급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증시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금융시장이 뭐 우리나라나 이런 대만 이렇게 개방이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음껏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그런 것들을 빗장을 풀어 나간다는 게 무역 협상이 잘 풀어지고 있고 봉합이 되어지고 있다는 그 것들을 결과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황도 지금 상해 종합증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예,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좀 중장기 이평선이니까 여기서 약간 저항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한 번에 뚫고 5% 쳤어요. 엊그제 그렇죠. 이제 마감 5%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 상해 증시를 짓눌렀던 요인의 해소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베팅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중국 증시랑 우리나라 증시랑 완전히 지금은 동행하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게 별다른 게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짚었던 거랑 뭐 크게 별다른 거 없이 중장기 이평선을 점진적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큰 모멘텀입니다. 결국 큰 모멘텀이 있어야 한번 탁 칠 수 있거나 그러는데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3월 말에 어떤 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다가 그게 좋은 소식이 나오면 팡 한번 하고 이제 지지부진하는 어떤 흐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미중 무역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저는 전체 글로벌 증시를 바라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제가 한 달 넘게 계속적으로 안정이라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구간대다. 그렇게 좀 계속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뭐 크게 특징이 없어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전체 수급인데요.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560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468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예. 뭐 큰 변동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기관이 막판에 금융투자 비롯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는 아니었고요. 예, 자체적인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게 지수를 막판에 좀 끌어올려준 어떤 영향이 좀 됐던 것 같고요.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관망사가 굉장히 짙었는데 프로그램도 잠깐 이제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흐름 자체는 이제 계속 제가 비차익 부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게 신흥국 지수로 들어오는 수급의 어떤 흐름입니다. 외국인 비차익 수급인데 오늘도 이제 35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이제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자동차 쪽, 자동차 쪽 그리고 화학 업종 이쪽으로 좀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바닥권에서 그 화학 업종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자동차는 올해 어떻게 보면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상방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포인트는 일시적인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건 아니라는 측면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이 수급의 어떤 시각을 한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셨죠? 이 두 업종에 오늘 집중했다는 거, 이 포인트가 오늘 외국인 수급의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종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테마, 섹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마다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이기도 한데 그날
이제 많이 상승한 섹터 테마, 많이 빠진 섹터 테마들을 계속 이렇게 복귀를 하다 보면 오늘은 많이 빠졌지만 이게 나중에 보니까 기회였던 거더라.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누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짚어보는 게 단순히 뭐 반복되는 어떤 일상같이 지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누적되면 자신의 어떤 통계가 되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어떤 기법, 주식의 어떤 노하우, 전략들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동안을 이 작업들을 거의 뭐 매일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패턴화된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복귀를 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업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데 올해 화두가 되고 주도하는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에 속합니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고 최근에 계속 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긴 하지만 올해는 뭐 신차 모멘텀 비롯해가지고 현대차나 정부 단에서 자동차 업종을 이렇게 세우려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계속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좋은데 수소차도 그렇고 이 자동차 업종에도 올해는 계속적인 훈풍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현대차 지금 그 차트입니다. 현대차부터 제가 짚어볼 텐데 뭐 오늘은 이슈가 뭐 엘리엇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주총 대결 전망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가 있긴 한데요. 저는 이게 이 기본적인 원리상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한번 중장기평선에 저항을 받고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추세가 상방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현대차 그리고 이 자동차 업종 뭐 모비스나 기아차도 마찬가지겠죠. 예, 요 한번 여기서 흘러내리고 이제 이게 베어 트랩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세로 가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방의 가능성으로 높아진다. 그리고 올해 이 종목은 출렁거리면서 가겠지만 추세는 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업종 전체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현대모비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게 딱 이 대형 자동차 업종의 대형주에서는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는 이미 실적 부분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차 모멘텀이 뚜렷하게 있고 또 이 뭐 수소 기술 친환경차 쪽에 대한 부품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친환경차는 전기차, 뭐 수소차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인데 그쪽에 부품의 마진이 좋아요. 예, 이익이 많이 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높아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추세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종의 대표주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한번 포트에 한번 그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두시는 한번 관심을 한번 기울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화두가 될 수 있다. 제가 볼 땐 지금 추세의 흐름을 보면 5월달, 6월달 한 중반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짚어볼 쪽이 제약바이오입니다. 여러분 아까 코스닥 시장의 차트가 막판에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걸 아마 분봉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흐름이었냐면 신약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쳤습니다. 신약 종목들이 이 선별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닌데요. R&D의 비중이 높고 글로벌 이제 신약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거나 혹은 이제 정별로 올라서는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좀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이오 헬스케어 R&D 연내 2조 원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4월 달 중으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은 매지온입니다. 매지온인데 매지온만 올랐다면 모르겠지만 매지온 비롯해가지고 이 신약 섹터의 뭐 종목들이 7, 8%씩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뭐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부의 이 2조 원 투자 어떤 뉴스였던 거고요. 그게 작용해서 이 매지온은 지금 보시면 신고가입니다. 지금 11만 2천 원이고요. 완전 정배로 깔려가지고 위로 매물이 없는 그런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계속 기대되고요. 또 이제 G3BNT 같은 종목도 지금 미국에서 안구 건조증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지금 오늘 7.8%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가치적으로도 유망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계속 기울이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계속
자주 언급드린 종목인데 바이로메드입니다. 오늘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임상 3상하고 있는 그 신약이 데이터 결과치가 한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는 어떤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 초반 좀 밀렸어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 나오면서 다 끌어올렸죠. 수급이.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루머 터졌을 때도 그랬고 여기서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밀어올렸다는 거는 이 종목이 우상향을 지속하겠다는 어떤 의지, 예, 그리고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여전히 기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또 간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오스코텍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기업은 또 여기서 이제 그 유한약액하고 이제 관계사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의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터지면서 여기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눌려 있었어요. 주가가. 예, 눌려 있다가 여기 제약바이오 반등 흐름에 같이 편승하다가 오늘은 정책적인 어떤 이벤트 효과까지 보면서 9%. 그러니까 오늘 신약 섹터가 이제 이렇게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지금 중심 어떤 수급들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예, 받고 있다가 이제 명분이 생기니까 탁 튀는 거죠. 그만큼 견조한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거 좀 제약바이오 sek터 흐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자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한 또 테마군 섹터군이 이제 게임 섹터입니다. 예, 게임 섹터 내에서도 그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큰 어떤 중국 시장 관련된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게임주는 제가 작년에 한번 이제 여기 명의들 복귀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 웹젠을 통해 가지고 좀 설명드릴게요. 이 중국은 역시나 정부가 게임의 어떤 출시를 지금 승인하는 그런 판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 웹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음봉으로 탁 내려쳤어요. 근데 저는 그 어떤 뉴스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좀 대중들하고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 판호 문제에 있어가지고 빗장을 계속 걸어두게 되면 자국 내 어떤 이 산업 자체가 침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약간의 어떤 제한과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풀릴 수밖에 없는 건데 악재로 인해 가지고 정배열로 돌아서는 과정에 첫 번째 장대 음봉으로 탁 밀어쳤다. 이런 거는 주가의 어떤 원리상 매수의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웹젠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이나 섹터군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입니다. 예전에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뭐 사드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닥 짚고 정배열로 돌아서는 과정에 뭔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회고 제가 볼 때는 이 웹젠은 올해 그 중국에서의 어떤 출시 기대감과 판호의 어떤 승인 기대감, 판호 발급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니다. 그렇게 좀 저는 오늘 게임주의 어떤 흐름을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오늘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이지 이게 뭐 뉴스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향후 더 있다는 거죠. 예, 그 대기 매수세가 여전히 더 있다는 겁니다. 예, 해석을 하자면. 예, 그렇게 좀 해석하고 또 이제 한 종목 더 짚어보면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게임 섹터 내에서 중국 매출 포션이 큰 기업이죠. 여기 보시면 요건 좀 더 강합니다. 아예 중장기 이평선 여기 241, 480일에 진한 요 중장기 이평선을 아예 돌파해서 위에서 딱 장대 양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배열 상황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이평선을 밀집시키고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중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은 추세적입니다. 그걸 인지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좀 나오는 포인트니까요. 한번 오늘 게임주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복기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명의들의 해안으로 들어가서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명의들의 복귀를 통해서 지난 1월 달에도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들었었습니다. 올해 결국은 이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에 따른 강력한 테마가 이제 수소에 좀 집중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국한된 건 아니죠. 수소 경제 전반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가 걸려지고 있고 또 대기업인 국내 이제 대표 현대차, 현대기아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어떤 같이 병행된 결합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죠. 거기에 또 글로벌 이제 뭐 글로벌 정부들, 글로벌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 수소차에 대한 수소 경제에 대한 육성과 지원책들이 활발하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커다란 메가 트렌드가 이제 정부, 대기업, 글로벌 트렌드가 결합되다 보니까 이거는 한 번의 시세로 끝날 수는 없는 굉장한 폭발력을 지니는 테마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 설명드릴 때 이 유로소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좀 강했던 종목인데 1차 시세가 마무리되고 이제 2차 시세를 노리려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언제나 대중들의 관심이 너무나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면 물량을 분산을 시킵니다. 소수의 투자자가 들고 있던 물량이 다수의 대중의 투자한테 분산이 됩니다. 그 과정들이 이때 1월 말경에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이 기사를 내면서 이때 많은 대중들한테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이 다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의 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정시키고 기간을 끌어주면서 개인 투자자에서 다시 소수 투자자의 손에 갈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 과정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인 겁니다. 그래야 다시 큰 시세가 털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다수의 손에 있으면 이게 집중이 안 됩니다. 소수의 손에 있으면 주가를 밀어올리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그걸 이해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수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저점을 확인하면서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 기관 수급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개인 큰 손들 수급도 포함되고 이제 저는 이제 매일마다 이제 현재가 창이라든지 이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2차 시세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하나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유니크라는 종목인데요. 유니크도 이제 수소차 밸류 들어가는 핵심 부품 기업이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 기업도 위에서 거래가 터지고 많은 대중한테 물량이 분산되고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요. 적게는 25%에서 한 35% 정도의 가격 조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간 조정. 이 기간 동안 또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못 참고 가격이 떨어진 거에 못 참는 성급한 투자자들의 물량을 담아서 어느 정도 가격에 지지란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또 어떤 명분과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 시세를 또 띄우는 그런 형태 주가 궤적을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수소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향후 다시 한번 불 것이고, 이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2차 시세 파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격언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근데 이제 단순히 이거에 집중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재료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는 게 확인돼야 되고 수십 종목의 군집이 형성되면서 대장주가 돌아가면서
나와주는, 터져주는 이런 테마여야 우리가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수소 관련된 테마는 올해 상반기를 한 번 더 크게 한번 휘몰아칠 수 있는 어떤 테마군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얘기 전략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저번에 이어서 또 드리게 됐고요. 많은 분들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북미 회담에 대한 어떤 뉴스와 어떤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한반도에 부는 굉장한 봄이 아닐까 싶고요. 긍정적인 기운 저도 같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명의들 먹기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항상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